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뭐 전기차 다 좋아요. 사실 제가 가진 차 기아 EV6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뭐 좋아요.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 스키장을 갔다 왔더니 쏘렌토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아유 쏘렌토야 잘 지내고 있니? 아 참. 근데 요즘 전기차가 정말 많아졌다, 다양해졌다 얘기하는데 사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SUV형 전기차는 없다는 거. 쏘렌토 같은 전기차가 딱 나와주면 그거 바로 살 텐데요. 근데 이런 아쉬운 점을 만회해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의외로 GM이네요. 사실 GM 하면 다른 브랜드보다 전기차를 조금 늦게 내놨달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쉐보레 브랜드로 아주 이를 갈고 굉장히 멋진 소형 SUV를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이코녹스 EV인데요. 오늘은 GM의 새로운 전기차 이코녹스 EV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코녹스 하면 우리나라에선 그게 무슨 차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출시는 된 지 한참인데 잘 안 팔렸거든요. 글로벌 판매는 꽤 높은 차량입니다. 이 미국 판매량 보면요, 2019년에 37만 대를 팔았어요. 투싼보다 한 5배? 이 정도 판 거죠. 2020년에는 27만 대, 21년에는 16만 대. 잠깐만 좀 빠지긴 했네. 여튼 이코녹스 미국에선 엄청 잘 팔리는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안 팔렸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 알쏭달쏭하긴 합니다. 이게 한때는 이걸 이코녹스라고 했다가 한때는 또 에퀴녹스라고 했다가 이름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홍보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름 자체를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SUV는 디젤이지 이러면서 디젤을 억지로 가져왔는데 그때 출력도 경쟁 모델보다 훨씬 작았고 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차였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잘 팔고 있는 1.5L 터보나 2.5L 가솔린 이런 것들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꾸지 못했고 요즘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요즘은 가솔린 SUV 시대니까 가솔린 가져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파워트레인만 조금 현대화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쉐보레에서 가솔린 그게 뭔데 하면서 아주 이를 갈고 이코녹스를 순수 전기차로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이번에 어떤 차로 재탄생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코녹스 전기차 외관부터 살펴보면요, 와 미래적입니다. 멋있는 SUV로 탈바꿈했어요. SUV 아닌 것 같다? 아니 이게 미래의 SUV는 이런 스타일이래요. 좀 이상하게 낯이 익죠? 한국차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 예쁘다고 하는 차는 우리나라에서 오면 이거 맞나 싶은데 이거는 그냥 예뻐요. 희한하네.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건 전면부에 일자로 된 DRL. 일자 DRL이 이게 현대가 먼저가 아니야? 현대 스타리아, 그랜저 이런 게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그 밑에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 있고 그릴에 붙어 있어. 야 이거 현대 왜 꼈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DRL하고 헤드램프를 이렇게 분리한 건 사실 현대가 맨 처음은 아니죠. 그거 처음 한 브랜드는 사실 지프예요. 기자생활 열심히 하던 시절인데 2013년에 지프가 5세대 체로키를 내놨을 때 그때 체로키를 보고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자동차냐? 이랬어요. 이 위에 있는 게 헤드램프가 아니라고? 밑에 이게 헤드램프야? 말이 되냐? 이랬었죠. 그때 사람들이 욕했던 거 생각하면 와. 그런데 이제는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욕먹고 있는 현대차의 몇몇 디자인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소나타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진짜로 좀 있어봐요. 일단 그릴 디자인 꽤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릴이 차체색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테두리가 있는 거 요런 거 약간 멋있는데, 그리고 아래 스트림을 선택하면 블랙으로 처리되는 거 이런 것도 멋지고요. 범퍼 디자인을 차체색으로 하고 다른 색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 아주 인상적이에요. 약간 아우디 이트론 GT 스타일 이죠. 아반떼도 요즘 이런 디자인으로 했는데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잖아요. 이게 요즘의 대유행인 것 같아요. 대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측면도 보면요, 약간 EV6 라인이 떠오르지 않나? 나만 그런가? 내가 EV6 너무 애정해? 휠도 보통 이제 스포크가 가늘고 그 스포크가 여러 개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휠 스포크 자체의 면적을 넓히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게 에어로다이내믹에 조금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게 검정색과 은색을 놓고서 마치 여러 개의 스포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스포크 자체의 면적 이게 굉장히 넓은 휠을 갖고 있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도 신경 쓴 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충전구의 위치 완전 앞도 아니고 완전 뒤도 아니고 앞쪽 팬더에 있어요. 이게 볼트도 그렇고 쉐보레는 이 자리가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아우디 이트론도 그렇고 이트론 GT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이 앞쪽 측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입장에선 후면 주차라니까 뒤쪽이 훨씬 좋지만 미국 사람들은 후면 주차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앞으로 그냥 딱
집어넣습니다. 운전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걸로 돼 있어. 후면 주차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충전할 때 버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충전 위치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어느 정도 통일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처럼 빨리 형식을 통일시키고 그냥 쭈루룩 만들면 안 되나? 측면이 진짜 매끈한데요. 여기 도어 캐치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도어 캐치도 이제는 오토 플러시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오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아주 매끈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후면부도 강렬한 인상이에요. 여기 보면 가장 특이한 인상은 이겁니다. 리어 램프. 이거 K7 페이스리프트 절취선이잖아. 야, 역시 한국이 디자인에 앞서가는 것 같죠? 이 절취선은 진짜 없었어. 세계에 유례 없는 디자인이었는데 이 디자인을 따라간다? 아무래도 이 GM이 한국의 개발본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적인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너무 한국인 입맛에 딱 맞춰서 만들었어. 더 무섭네.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자동차들은요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브레이크 램프를 깜빡거리게 해서 방향지시등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 램프로 씁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날렵한 SUV가 된 것 같아요.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죠. 이런 전기차로 국내에 나오면 이제는 상당한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도 잠깐 살펴볼까요? 실내도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미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큼직큼직하게 썼어요. 이 비율이 영화 보기 좋은 비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정확한 크기를 공개한 건 아닌데 이걸 보고서 사이즈를 유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석의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11인치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훨씬 큼직한데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17인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이게 15인치로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크다? 대단한데요. 그렇지만 테슬라를 이길 수는 없지.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GM에도 있습니다. 슈퍼 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좀 유치하죠. 그런데 굉장히 진보된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핸들에 램프가 들어있잖아요. 이 램프가 슈퍼 크루즈나 켜졌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 대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슈퍼 크루즈는 운전자가 그냥 앞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앞만 보고 있으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눈이 어디 딴 데를 봤냐? 그러면 이제 경고하면서 딴 데 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운전에 집중하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더 피곤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을 올려놓고 그냥 딴짓하면 되는데 이거는 운전자의 눈을 보니까 내가 진짜 딴 데 보지도 못하고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핸즈프리라는 자체가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손 안 대도 되고 그냥 가만히 가면 차가 알아서 가네? 그렇다고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주행 보조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레벨 2입니다. 운전자가 계속 집중을 해야 되니까. 미국 고속도로에서는 이 슈퍼크루즈가 손 놓고 잘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내 들어올 때 이게 도입될 것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K 드라이빙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좀 애매합니다. 미국 도로는 우리나라만큼 빌런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궁금해지네요. 인천, 부산 이런데 다 운전해 보고 그러고서 이제 슈퍼크루즈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시프터는 어떻게 됐나? 칼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볼트 EV는 버튼식이었잖아요. 버튼식은 좀 이제 포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럼 아직도 버튼식 이렇게 가는 거 위아래로 R&D 가는 거 요거는 진짜 빨리 없어져야 될 버튼이 아닌가. 변속기 버튼은 가장 중요한 게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건데 오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처음 만들기 전부터 그건 막았어야지. 그걸 못 막았다는 거가 일단 말이 안 되고 그거를 내놨으면 계속 밀고 가는 것보다는 빨리 없애는 것도 좋은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볼트 EV 이 버튼식 변속기 사용하다가 이 칼럼식으로 바꿨는데요. 개인적으로 칼럼식이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를 타서 그런 게 아니라 타보면 그냥 핸들 돌리면서 전진 후진 할 수 있어서 칼럼식이 가장 편하네요. 둘 다 괜찮은데 버튼식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게도 HUD도 들어있네요. 기존의 이코녹스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존의 이코녹스 인테리어하고는 천지 차이네요.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플랫폼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차에서 eGMP 플랫폼을 개발한 것처럼 GM에서도 자체적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얼티움 플랫폼이라고 하죠. 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실 수 있어요. 얼티움 셀즈를 많이 들어보셨죠? 얼티움 셀즈는 LG와 GM의 50대 50 합작사예요. 그래서 이 얼티움 플랫폼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LG가 납품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LG 정도면 이제는 전기차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배터리 개발하죠. BMS 개발하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개발하는 내비게이션이나 디스플레이나 다 개발해요. 지금 따지고 보면 이코녹스 EV에서 LG가 차지하는 비중 좋게 봐줘서 반 이상이고 좀 심하게 보면 한 80%는 LG가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면 비싼 부품을 다 LG가 공급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LG 이코녹스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티움 플랫폼에 대해서 GM에서 발표한 이론상 스펙을 한번 보면요, 이론상이에요. 진짜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얼티움 플랫폼이 50kWh에서 200kWh까지 배터리를 조절해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터를 최대 3개까지 붙일 수 있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초가 채 안 걸린다고 해요. 훌륭합니다. 이 얼티움 플랫폼은 정말 많은 차에 장착하게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차량은 허머 EV가 있죠. 허머 EV가 이걸 장착하고요, 이런 식으로 막 쇼를 보여주잖아요. 크랩워크하죠. 출력은 1000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3초, 한 번 충전으로 560km 주행, 800V 충전하고요. 이런 거 정말 대단하죠. 이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캐딜락 리릭 만들죠. 쉐보레 실버라도 EV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티움 플랫폼을 가지고서 만드는 차량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얼티움 플랫폼을 사용한 이코녹스 EV 상세 제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티움 플랫폼을 사용해? 그럼 이것도 혹시 1000마력?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그건 잠재력일 뿐이고요. 이코녹스는 사실 고성능이나 엄청나게 빠른 차 이게 아니라 일단 그 플랫폼을 공유하는 그냥 잠재력이 있는 자동차다. 그리고 주행거리나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출시할 때 공개한다고 합니다. 대체 얼마나 강하게 나올 건지, 얼마나 멀리 갈 건지 궁금하네. 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능이 아니라 가격인데요. 이 쉐보레 발표에 따르면요, 3만 달러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만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볼트 EV 지금 4,100만 원에 파는데 그거보다 싸다는 거예요. 더 큰데, 더 멋있는데. 이 정도면 보조금 100% 받잖아요. 보조금을 다 받으면 이 차의 가격이 2천만 원 중반이 되는 거죠. 투싼 스포티지급의 SUV인데 2천만 원대, 너무 기대됩니다. 쉐보레 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쉐보레는 모든 사람이 구매 가능한 EV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EV 세상으로 모두 전환하는데 모두가 탈 수 있는 차는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EV는 보통 5천만 원이면 어이구 싸네 이러시잖아요. 아니 5천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타? 보통 5천만 원짜리 차를 20대에는 절대 못 사잖아요. 30대 중후반 이 정도 돼야지 살 수 있나?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살 수 없는 가격이고,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EV를 타야 되는데 그런 차를 당연히 내놔야 되는 거죠. 쉐보레형 화이팅입니다.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사실 미국 회사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국 회사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바로 코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점점 늘어나고 정말 시장을 막 장악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선 야 이러다 다 죽어 하는 그 위기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드니 쉐보레니 하는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브랜드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곳에는 미국 사람들의 새로운 것 선호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리고 젊은 생각도 한몫하는 것 같죠. 사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연령대 데모그래피를 보면 미국은 인구 구성이 이래요. 중국은 이렇고 우리나라는 야 잠깐 우리나라 괜찮나? 한 10년 후면은 이거 바로 자빠질 것 같은 그런 그래프네. 노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인들이에요. 이게 장수 국가가 되고 살기 좋은 국가가 되면 결국 이런 초고령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문제는 미국, 중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잘하는 전기차를 팔기 좋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가솔린, 디젤을 팔기 좋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에 불이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불이익을 주죠. 유럽이 잘하는 거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이게 원래 카니발 전기차 올해 나온다며. 안 나옵니다. 내년에도 안 나와요. 한참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갈까 안 갈까 뭐 이런 걸 갖고 간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회사, 중국 회사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점프해야 되는 방향이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도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SUV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현대기아가 SUV를 그렇게 안 만들어서 경쟁에서 엄청 밀렸잖아요. 그거 혹시 아시나? 근데 지금 전기로 전환하고 있을 때 이것도 늦으려고 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젊은 피가 빨리 수혈돼야지 이게 현대기아도. 참 그래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현대기아 화이팅입니다.